그 PPT 제가 이제 브로셔 안에 껴있는 자료 있거든요. 그거 이제 보시면은 어, 맨 첫 번째 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죠. 고1 여름방학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래서 이번 진로 선택의 갈림길, 이제 문과를 갈 것이냐, 이과를 갈 것이냐. 그리고 고2 때 물화생지 중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할 것이냐. 그런 것들이 이제 통합과학 고1 1학기보다는 2학기 때 조금 더 확실하게 명확하게 갈라지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 때 고1 여름방학을 어떻게 보내고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진로는 어떻게 선택하면 좋을지 그거를 이제 한번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뭐 강사 소개 보시면은 저 이제 통합과학 생명과학 가르치고 있는 구승현이라고 하고요. 예, 연세대 시스템 생물학과를 졸업했고 지금 목동 시대인재 대치 대찬 이런 학원에 이제 출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하면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목동은 저랑 좀 이제 인연이 깊은 동네입니다. 목동에서 학교를 나온 건 아니고 예. 목동 제가 이제 첫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목동 한신청구에 살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데이트를 할 때 좀 이제 멋이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파리공원에 와가지고 데이트를 이제 종종 한 적이 있는데 뭐 이제 돌아다녀 보니까 학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 하는 데지? 이거 목동 학원인가? 그때 학부생 때 몰랐어요. 근데 이제 과학 강사로 맨 처음에 근무를 하게 된 곳이 또 목동이고 이제 파리공원 쪽에서 처음으로 과학 전문 학원 지금은 없어졌지만 거기서 이제 근무를 했었고 그리고 잠깐 이제 압구정 반포 쪽에 떠났다가 다시 목동에 돌아와서 목동에서 지금도 수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실제 목동역 근처에 살고 있고요. 그래서 목동이 어떻게 보면 제가 강사를 시작하고 또 단과 강사로서 성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준 동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목동에서 열심히 수업을 해서 학생들 좋은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순서를 보면은 이제 고1 2학기 통합과학 특징 어떤 특징이 있는가 그리고 고1 여름방학 때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제 수업 방식 그리고 학생 관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보시면은 자 2학기 통합과학 아이고 나오네요 드디어 2학기 통합과학 진도 내용 있죠.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비상교과서 기준입니다. 그래서 3단원 변화 다양성 그리고 4단원 환경과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래행 교과서에서는 이게 5, 6, 7, 8 이렇게 찢어져 있고요. 제일 많이 쓰는 비상교과서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1단원, 3단원의 1중단원인 화학변화 여기에서 산화안원, 산염기 중합안원이라는 내용을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생물 다양성과 유지, 생태계와 지구과학을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단원 환경과 에너지에서는 뭐 생태계와 환경, 예, 그 다음에 발전과 신재생 에너지를 다루게 되는데 제가 이렇게 빨간색을 칠한 단원이 이제 왜 빨간색을 칠하냐면은 요 단원들이 직접적으로 수능에 출제가 되는 화학원 그리고 물리원과 연관이 있는 단원들입니다. 그래서 요 단원에서 학생들이 좌절하지 않고 멋지게 성과를 냈다. 그럼 2학기 때 자신 있게 좀 이과를 선택해도 되겠고 그 다음에 물리나 화학 등에 내가 적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단원이어서 좀 빨간색으로 쳐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구환경 변화도 이제 심화로 들어가면은 지구과학원의 유체지구 파트랑 또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단원도 나름 중요한 단원이다. 그럼 이제 생명과학은 사실 이 단원들이 2학기의 단원들이 수능하고는 연계된 단원이 크게 없습니다. 생명과학 원하고 연계된 단원이 크게 없기 때문에 따로 빨간색을 칠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산화안원 그리고 여기 산염기 중화반응 전기에너지 생산과 수송 여기가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은 보통 앞에서부터 쫙 진도를 나가는 학교 그래서 목동고라든지 뭐 한가람고 이런 학교들은 요 부분이 이제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됩니다. 그리고 또 2학기 기말고사는 나머지 파트가 2학기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되는데요. 물론 대일고나 양천고 같이 4단위로 나가서 물화 생지 따로 나가는 학교들은 요게 다 찢어져 있죠. 그래서 뭐 대일고 같은 경우에는 산화언어는 중간고사, 산염기 중화반응은 기말고사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찢어서 나오게 됩니다. 또 이제 전기 에너지 수송 파트 같은 경우에는 양천고는 이미 전기 에너지 생산 1학기 기말고사 때 나옵니다. 그리고 수송이 이제 2학기 중간고사 때 나오고요. 나머지 부분이 이제 2학기 기말고사 때 나오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약간 차이는 있지만 크게 요 3, 4단원이 2학기 시험 범위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목동권에서 실제로 어떤 기출 문제들이 나왔는가? 왜 2학기 내신이 중요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1학기 때는 수능하고 연계된 문제들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근데 2학기 때부터는 수능하고 연계된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1학기 때는 그나마 이제 수능과 연계는 다는 역학 파트 또는 이제 원소의 주기성 화학결합인데 거기서 그렇게 어렵게 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2학기 때 오면 이제 산염기 중화반응
산화원 그리고 전기에너지 생산 수송 이쪽은 수능과 연계된 단어이기 때문에 마음껏 수능 기출 문제를 끌어다가 문제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를 보면은 이게 이제 재작년에 한가람고 기출 문제인데요. 이 문제를 2013년도 수화원 기출을 그대로 따서 낸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문제 자체는 목동고에서도 출제가 된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작년에 양천고 기출 문제인데 옛날 수능 문제, 진짜 옛날이죠. 2007학년도 4월 학평 기출 문제를 따다가 이렇게 출제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목동고 작년 기말고사 기출 문제인데요. 요것도 옛날에 2018학년도에 물리학원에서 나왔던 기출 문제를 가지고 변형을 해서 만든 문제임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목동고 재작년 기출 문제인데 옛날 수능 문제, 그러니까 엄청 어려운 문제는 내지 못하고 옛날에 좀 쉬웠던 수능 문제들을 이용해서 지금 고1 대신에 출제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풀다 보면은 학생들이 내신 대비를 하다 보면 내가 물리에 적성이 있는가 없는가, 화학에 적성이 있는가 없는가, 요거를 좀 더 명확하게 판별을 할 수 있는 기간, 그게 이제 고2 내신 기간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고2들이 보는 개념완성 물리학원에서 기출 문제를 낸 이제 한가람고 예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생지 파트는 어떻게 나오냐? 어머님들이 많이 겪으셨을 수도 있어요. 막 통합과학에서 물리화학 중요하다고 하니까 물리화학만 막 하다가 생지에서 뒤통수를 맞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저도 항상 학생들한테 강조하는 게 얘들아 물리화학 중요하긴 중요해. 그렇지만 생지가 너희들의 등급을 갈리는 문제가 될 거야. 왜냐하면 학생들이 아무리 말해줘도 물리화학이 너무 중요하다. 뭐 다들 학원들에서도 물리화학 그러니까요. 사실은 통합과학은 물화생지가 고르게 분포된 학문이기 때문에 생명과학, 지구과학을 경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교들에서 생명과학 문제도 어렵게 내는 측면이 있는데요. 이건 이제 목동고 작년 기출 문제인데 이 수능 특강에서 나오는 생태계 개념을 끌어다가 낸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마포고 기출 문제인데요. 요것도 2021학년도에 상당히 최근에 본 거죠. 6월 평가원 고3 지구과학 문제를 끌어다가 이렇게 변형해서 출제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화가 베이스가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지도 어렵게 나올 수 있다. 생지 파트도 충분히 대비를 해줘야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목동권에서 이렇게 어려운 기출 문제가 나오면서 물화생지 한번 겪으면 본인이 어떤 판단을 낼 수 있느냐. 물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자기 파트가 물리 2단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를 잘하기 위해서는 패러데이 법칙, 옹웨어 법칙 등을 기본적으로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사실 이거 중학교 때 배웠었죠. 근데 만약에 학생이 이걸 까먹었다. 그럼 이거를 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여름방학 기간에 대비할 수밖에 없겠죠. 실전 내신 대비에 들어가서 중학교 때 배웠던 옹웨어 법칙 다시 상기하려면은 시간이 부족하죠. 문제 풀기도 시간이 부족한데. 그래서 역학이후의 고비가 이 전자기 파트가 되고 이 단어를 하면서 내가 전자기에 좀 자신이 있다. 좀 이제 문제 풀어도 잘 이해가 간다. 그러면은 내가 2학년 때 올라가서 좀 자신 있게 물리를 선택할 수도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게 남고는 그래도 괜찮아요. 남고는 막 쌤 남자는 물리죠. 물리 선택하는데 요거는 아시죠? 뭐 진명여고 같은 경우 물리 선택자가 3, 40명. 목동고도 많이 늘어나는데 50명대밖에 안 됩니다. 목동고가 작년에 이제 1차 선택 때는 물리학원을 막 90명 가까이 선택을 해서 물리에 부응이오나 했는데 다시 또 줄어들었어요. 그럼 50명 정도면 1등급이 몇 명이냐? 2명밖에 안 되는 거죠. 학생이 물리에 좀 흥미가 있고 쌤 물리가 재밌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등급을 내기가 힘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뭐 아무리 그래도 뭐 목동고 일반고지만 목동권에서 과고 준비하고 영재고 준비하고 뭐 물리 올림피아드 준비하고 그런 이제 물리 키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물리 키드들에게 이제 맛 좋은 사냥감이 될 수밖에 없을 수 있는 구조가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학생 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래서 물리 선택자가 많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자신감 있게 물리 선택해도 되겠으나 만약에 학생이 물리가 재밌고 흥미가 있어도 선택자 수가 너무 적다면은 좀 물리를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겠죠. 자, 화학 같은 경우는 산화한원 중화반응 이 단원이 화학원의 1사단원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치르면서 내가 화학 반응식을 나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지 화학 반응식을 쓰면서 그리고 중화 반응 문제를 풀면서 내가 중화 반응 양적 관계 문제를 좀 막힘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이 이제 또 2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요 산화한원 중화 반응 단원에서 내가 좀 화학 반응식 쓰고 뭐 중화 반응 시험 문제 푸는데 너무 재밌다. 그럼 이제 화원을 선택해도 좀 된다는 그런 측면이 있겠죠. 자, 그다음에 생명과학, 지구과학.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명과학은 파트 중에서 이제 생태계 파트가 생명원의 생태계 단원과 연관이 돼 있긴 하지만 굉장히 쉬운 단원입니다. 그래서 뭐 크게 중요도는 높지 않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지구과학 파트 중에서
엘니뇨 라인 아파트, 여기가 지구과학원의 나름 킬러인, 나름 중킬러인 대기와 해양 단원, 유체지구 단원과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파트도 하면서 지구과학에 좀 흥미를 느낀다. 그럼 이제 고2 올라가서 지구과학을 자신 있게 선택해도 되겠죠. 근데 이제 많은 문제점이 학생들이 선택자가 많아서 지구과학을 선택하는 측면이 있지만 지구과학을 특히 여학생들이 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할 때 막 다큐멘터리 틀어주고 막 뭐 하고 그렇게 이제 좀 흥미를 어떻게라도 끌어내려고 하는데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지구과학에 어떻게든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가지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고1 때 이제 고2 올라갔을 때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하고 문과를 갈지 이과를 갈지 선택하는 이제 갈림길이 되는 그 기간인데, 그러면 이 고1 여름방학에 2학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자, 제가 이제 좀 알고리즘 표로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좀 빠르게 보기 위해서 문과 지망 혹은 3등급 이하인가, 그럼 1페이지 들어가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제 알고리즘에 따라서 가면 되는데, 이게 별건 아니고요. 이렇게 등급이 높아질수록, 과학을 잘할수록 선택지가 넓어진다, 선택지가 많다, 이 정도로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맨 처음에 문과 지망 혹은 3등급 이하인 학생 경우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통합과학 2학기 범위 특강을 들으면서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오해 법칙이라든지 뭐 전자기하의 기초, 그런 기초를 다지고, 그 다음에 특히 문과 지망한 학생의 경우 진짜 2학기만 버티면은 이제 과학과 안녕입니다. 어떻게든 여기에서 뭐 1등급은 바라지도 않는다, 2등급이라도 어떻게 받으면은 이제 영영 과학과 끝이니까 한 학기만 참자. 그래서 2학기 여름방학 시간을 이용해가지고 기간을 이용해서 좀 기초를 다지자,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학생이 조금 이제 물리를 과학이 한 2등급, 3등급 조금 애매하게 나와요. 근데 내가 물리도 한번 봤었고 뭐 화학도 한번 봤었고 물리원 화학원도 한번 돌려봤었고 조금 더 심화로 배우고 싶다. 그러면은 이게 사실은 뭐 제가 오늘 막 제가 돈을 벌고 싶으면 어머니 무조건 제 수업을 들으세요 하겠지만, 현실상 이 물리학원 화학원은 선행을 할 기간이 여름이랑 겨울밖에 없습니다. 이 킬러 단원을 선행할 기간이 여름이랑 겨울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두 번의 기회가 남아있는데, 생명과학은 그나마 괜찮거든요. 왜냐하면 유전 단원이 2학기 중간고사에 나오기 때문에 이번 여름이랑 그 다음에 겨울, 그 다음에 2학년 여름방학, 이렇게 세 번의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물리학원, 화학원을 좀 심화로 배우고 싶다 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과목들을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대인재에도 아마 1사단원 중심 특강, 그리고 물리도 역학 특강 이런 게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알아보시면 좋겠고, 만약에 내신에 집중하고 싶다, 좀 내신이 불안하다, 나는 좀 뭐 꼼꼼한 암기라든지 뭐 물리 화학 둘 중에 하나에서 좀 이제 구멍이 나 있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통합과학 2학기 범위 특강을 들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학생이 선택지가 좀 더 늘어났죠. 1등급이다, 안정적인 1등급, 그리고 내가 메디컬을 지망한다, 그러면은 좀 추천드리는 게 이제 생명 1회독 이상을 했고 한번 유전을 들어보고 싶다 하면은 여름방학 유전 특강을 한번 들어보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유전 특강을 들으면서 이게 유전이 실제로 이렇게 어렵게 나오는구나, 고2 내신 올라가서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겠구나, 그런 거를 잘 준비할 수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물리화학도 물리에 자신 있고 요거를 이제 1회독씩 했다면은 물리화학 여름 특강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내신에 집중하고 싶다, 그러면은 통합과학 마찬가지로 2학기 범위 특강을 듣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강의 추천을 드렸고, 그러면 저는 수업을 어떤 걸 진행하고 있냐면은 유전 특강이랑 이렇게 통합과학 2학기 범위 특강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수업을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자, 첫 번째, 저는 정성을 다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교재 같은 경우에 이제 자체 교재로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 교재 제가 다 직접 만든 겁니다. 예. 군대 행정병 출신이어서 이렇게 타이핑을 잘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표지도 이렇게 좀 귀엽게 만들었죠. 제가 키우고 있는 고양이들인데, 이런 걸 이제 모델로 해가지고 학생들이 공부할 때 좀 지칠 수 있는데 고양이라도 좀 보면서 위안을 얻으라고 이렇게 교재랑 교재 구성이랑 표지 등이랑 이쁘게 꾸며놨습니다. 그럼 이 교재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 시중 교재에는 없는 자료 해석 스킬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킬을 배운 다음에 이런 실전 문제에서 자료 해석 연습에서 이 배운 내용을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연습을 할 수 있는 시기를 이렇게 구간들을 이렇게 교재에 마련을 해놨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제 자랑인데요. 제가 지난 동안에 이제 다녔던 동네들, 거기에서 얻었던 기출 문제, 아직도 이제 뭐 다른 지역에 출근하시는 쌤들한테 학교 홈페이지 아이디 등을 얻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제가 좀 약간 수집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출 문제들을 막 모아가지고 조교쌤들을 통해서 다 타이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문항들 대충 세보니까 한 5,000문항 정도 돼요.
이 문항들을 추려서 실제 지금 제 내신 수업 듣는 학생들은 기출문제 모음집을 이렇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대한 콘텐츠를 통해서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타이핑을 한 다음에 이런 콘텐츠를 기출문제집으로 묶어서 학생들한테 지금 무료로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적자인데 그냥 학생들한테 서비스 차원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 특강 때는 과제로 주요 문항들이 주간지에 포함돼서 이렇게 강남, 목동, 자사 기출문제들이 이렇게 학생들한테 제공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활용하는 학생들은 이게 한 강에 200문제가량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1학기 너무 두꺼워가지고 내용이 1학기 중간고사 따라 2학기 따로 나가는데 문항 세 보면 거의 한 뭐 1500문제 한 1800문제 들어있거든요. 이거를 한 주 동안에 200문제 풀어오는 학생도 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어떻게 풀었니? 기본 문제가 제 숙제가 한 100문제 나가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200문제를 풀어온 거잖아요. 엄청나게 잘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죠. 그래서 힘들지 않으냐 하니까 시간 나눠서 풀어도 괜찮았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기특하게도.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한테 또 계속 강조하는 게 숙제를 제발 나눠서 풀어라. 몰아서 풀 수가 없다. 나눠서 풀어야 된다 하는데 그런 것도 이제 학생들이 수업을 들으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이런 방대한 콘텐츠가 수업 중에 학생들한테 제공이 된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제 수업은 전부 이렇게 영상으로 촬영을 하고 복습용으로 이렇게 유튜브에 링크를 올린 다음에 단톡방을 열어서 거기에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제는 매주 주간지 형태로 나가는데요. 이렇게 주간지 중철 인쇄를 해가지고 대봉투에 넣어줘요. 대봉투에 넣어주면은 학생이 그걸 풀어서 다음 주에 이제 조교쌤한테 제출을 합니다. 그럼 조교쌤한테 제출하면은 조교쌤이 무엇을 하시냐? 과제 검사를 하시는데, 자, 학생이 아직은 고1이기 때문에 숙제를 좀 베껴오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얼마 전에도 이제 한 명 걸렸는데 주관식 서술형 문제가 밀렸었더라고요. 당연히 베낀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조교쌤들이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제 작업란에 이렇게 이렇게 적어줍니다. 특이사항을. 그래서 만약에 학생이 좀 과제가 이제 베낀 걸로 의심이 된다. 그럼 맨 처음 학생한테 물어봐요. 왜냐면 학생도 나름 사연이 있을 수도 있고, 어머니한테 바로 이제 말씀드리면 학생이 이제 아닌 밤중에 막 홍두깨로 갑자기 당황할 수도 있으니까 학생한테 물어봐서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너 혹시 베꼈니? 그래서 아닌데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한테 가는 거고, 학생이 죄송합니다. 좀 시간이 부족해서 베꼈습니다 하면은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라고 하면서 이제 학생들이 과제를 꼼꼼히 해올 수 있도록 이제 봐주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아까 교재 타이핑이라든지 과제 검사라든지 이런 거를 좀 꼼꼼히 하려면 좋은 조교쌤들과 함께 수업을 해야겠죠. 그리고 조교쌤이 이렇게 멘트도 남겨주시는데 멘트가 지금 어머님들 거기 없죠. 예. 조교쌤이 과제 검사한 거에 대해서 멘트도 남겨주시거든요. 그래서 막 숙제 잘했다 막 이런 식으로 길게 남겨주는데, 어제는 좀 웃겼던 게 학생이 거기 조교쌤 멘트 쓰는 위에다가 고양이 그려주세요. 그래서 조교쌤이 고양이를 그려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학생들하고 이렇게 교감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런 거 이제 잘 될 수 있도록 목동거라든지 이렇게 진명여고 졸업한 조교쌤들을 채용을 해서 같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행정조교랑 클리닉 조교랑 같이 이제 수업을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 2명 같은 경우에는 올해 서울대 의예과에 합격을 했고요. 제 수업을 통합과학, 생명과학 다 들었던 제 제자 출신입니다. 이 전유민 친구, 이 친구는 이화여고를 이제 졸업했고요. 이 친구는 대전에서 대전대신고라는 곳을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둘 다 제 수업을 들었던 제자고, 제가 이제 이번에 얘들이 서울대 의대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클리닉 조교를 같이 하자, 이제 막대한 페이를 제시하면서 이렇게 제안을 했죠. 그때 학생들이 이 두 제자가 감사하게도 이제 저한테 클리닉 같이 하겠다. 그래서 지금도 클리닉 조교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훌륭한 조교쌤들과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요번 같은 경우는 이제 5월달에 행정고시 공무원 임용하러 가셨는데, 요분이 연세대 최연소 행정고시 합격자예요. 그래서 00년생입니다. 00년생. 그래가지고 이분이 또 대치키 되어가지고 저희 수업에 대해서 이렇게 막 시스템적으로 많이 도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고마운 분들의 도움과 함께 제 수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쪽지 테스트는 이렇게 기억, 니은, 디귿이 없는 이런 식으로 보고 이렇게 결과를 성적표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성적표는 제가 직접 카톡으로 보내드리기 때문에 수업이 끝나고 발송되는 게 조금 힘들고요. 수업이 끝나고 한 하루나 이틀 정도 지나면 이렇게 성적표를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카톡으로 어머님이 성적표를 받았을 때 바로 이제 카톡 답장으로 상담을 요청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실시간 상담도 할 수 있는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카톡으로 이렇게 성적표를 발송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저는 나름 학생들한테 진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수업을 한다, 이렇게 자부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드러나는 게 클리닉이죠. 클리닉은 이제 테스트, 과제 성취도로 인원을 기본적으로 선발하는데, 학생이 성적이 평균 이하예요. 그럼 이제 클리닉 필수 참석 대상이 되고, 그때 학생을 불러서 뭐 학생 공부 스타일을 파악을 하고 목표를 상담하고 그런 시간이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의 수준에 따라서 중하위권 학생 그리고 상위권 학생 따라서 클리닉을 진행하게 되는데 쪽지 테스트를 봤을 때 시험 성적이 평균 이상이어도 클리닉 그냥 신청해서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추가로 고난도 문제를 좀 이제 준다거나 또는 어려운 문제 같이 풀면서 옆에서 풀면서 계산 연습하고 고난도 문제 풀이하는 시간 이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리닉의 목표, 제소의 목표는 궁극적으로는 중하위권 학생은 잡아 당겨서 멱살 잡고 끌어올려서 3등급 받을 학생 2등급 만들고 2등급 받을 학생 어떻게 보면 1등급 만드는 그게 목표고요. 잘하는 학생은 좀 이따 실적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어떻게 보면 진짜 좀 내던져줘도 잘합니다. 근데 그 학생이 계속 잘할 수 있도록 그 학생을 봐주는 게 저의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예약 사이트를 통해서 예약이 돼요. 그래서 좀 이따 궁금하시면은 이렇게 핸드폰 카메라 켜서 거기 이제 자료집에 있는 요 QR코드 한번 이제 카메라로 인식을 해보시면은 클리닉 예약 사이트가 뜰 거예요. 클리닉 예약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본인이 원하는 클리닉 시간을 이제 영화관 예약하듯이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리닉 실제 사례인데요. 이게 이제 올해 그 설 연휴 기간에 보통은 연휴 기간에도 수업을 하고 막 특강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전부 다 이제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클리닉을 열어가지고 하루 종일 클리닉으로 이제 부족한 학생을 봐줬습니다. 그래서 클리닉을 이렇게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고요. 클리닉은 강사 직접 그리고 제가 이제 시간이 부족할 때는 조교쌤 클리닉 이렇게 병행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과학 같은 예인데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 유전 단원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 여학생 한 명이 1학기 중간고사 때 전교 2등을 한 학생이지만 지금 막 유전 단원 너무 어렵다고 막 멘붕하는 학생이 있어요. 문제가 눈에 안 들어온다. 그래서 그런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간이 안 되니까 클리닉 조교쌤 한 분을 이제 네 타임을 배정했습니다. 2시간을. 어떻게 보면은 그 조교쌤 그 연세대 본과 출신 조교쌤이거든요. 그분하고 과외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클리닉을 잘 활용한 학생은 굉장히 잘 활용합니다. 어머님들이 그런 점을 좀 알아주면 좋겠고요. 제가 이런 판을 다 깔아놨는데 학생이 이용을 안 하면 안 되겠죠. 좀 학생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면 좋겠고요. 클리닉은 어디서 진행되냐면은 파리지앙 404호에 제 연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실에서 클리닉이 진행되고 이 친구가 이제 아까 말했던 그 전님의 친구인데 클리닉을 진행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제 수강생들은 이제 비밀번호랑 그런 걸 다 공개를 해요. 지금도 이제 아까 수업 듣고 끝난 목동 학생들 3명이 가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간략하게 제가 간식을 먹을 수 있도록 뭐 이렇게 뭐 불닭볶음면이나 그런 것도 다 사놨습니다. 학생들이 갈 데가 없으면 여기서 이제 좀 공부도 하고 에어컨도 있으니까 시원한 곳에서 좀 쉬면서 좀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스터디 카페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실을 제가 학생들한테 공개하고 클리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이제 어머님들 자료에 그리고 제 브로셔에 여러 학생들의 후기가 있는데 저는 이런 후기를 봤을 때 좀 이제 학생들한테 고마움도 느끼고 학생들한테 좀 이렇게 학생을 가르치는 게 좀 무섭다. 좀 책임감이 많이 든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유학생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자기가 문과라고 생각을 했지만 뭐 제 수업을 들으면서 지금 뭐 물화생을 선택하게 됐다. 이 학생은 지금 이제 생명과학을 지금 듣고 있고요. 유학생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때 과학이 싫어서 2를 받았는데 지금 1학기 중간고사 때 2등급이 떴습니다.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서 기말고사 때 잘 보면 이제 1등급이 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이 학생은 6등급이었다가 93점으로 성적이 올랐다.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제가 수업을 하는 거에 따라서 학생의 진로라든지 이런 게 이제 많이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수업을 허투루하면 안 되겠구나. 학생을 내가 맡게 되면은 좀 책임감 있게 이 학생을 저한테 대해서 주어진 사명, 그 학생을 십자가라고 생각을 하고 좀 이렇게 짊어지고 갈 십자가로 생각을 하고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전 수업을 할 때 이런 실험 도구도 이제 준비해가지고 전자기 파트가 어렵기 때문에 이거 보여드리려고 제가 갖고 왔거든요. 전자기 파트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실험 도구를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자석이 코일 주변에 움직이면은 이렇게 약간 됐는데 이게 준비를 다 해왔는데 이게 안 되고 있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고 왜 안 되지? 가오 좀 살려줘요. 죄송합니다. 준비를 했는데 지금 안 되고 있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불이 들어오게끔 이런 걸 직접 보여주면서 학생한테 실험을 해보라고 하면서 학생들이 과학을 좀 못한다면은 흥미를 가지고 좀 이렇게 과학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심과 정성을 다해서 수업을 진행해서 이렇게 뭐 이 학생도 1학기 때 4등급이었다가 2학기 때 전교 1등 올라왔거든요. 이런 사례들
그리고 제 실적입니다. 여기 실적은 이제 블로그 들어가시면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 되겠고, 올해 24학년도 서울대 의예과 합격생 2명을 배출한 그걸 좀 자랑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 같은 경우에는 7월 13일 토요일에 2시부터 5시에 이제 수업이 진행되게 되고요. 이 수업은 이렇게 3시간 동안 이런 구성으로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커리는 5주 동안 가져가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중요한 화학이랑 물리 단원, 그래서 산화원원, 그리고 산염기 중화반응, 그리고 전자기학 기초, 이게 전자기학이 좀 약하다면은 여름방학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래서 전자기학 기초를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전기에너지 생산, 전력 수송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기 대순환과 엘니뇨, 라니냐, 이게 지구과학의 킬러 파트랬죠. 이렇게 5주차 커리를 가지고 화학이랑 물리, 그리고 지구과학 중요한 파트를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름 정성과 진심을 다해서 학생을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저에게 맡겨주시면 저에게 주어진 사명, 저에게 주어진 숙명,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